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0.034 토킹의 김소희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6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6강에는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죠. 바로 질문법입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하실 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까요? 뭐 잘 말하기 또는 잘 듣기. 남은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질문법입니다. 아마 대화의 고수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화라는 게 서로 핑퐁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행복하고 좋은 관계로 가냐, 아니면 너와 나의 관계가 뭔가 비난을 하고 경멸을 하고 담쌓기로 가느냐, 뭐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질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캐치하신 다음에 남은 그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린, 다양한, 긍정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그 대화의 키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고, 또 그 대화의 방향이 서로 좀 더 소통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 상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남녀가 서로 처음 만나서 소개팅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요, 처음 만났으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예, 그래서 이때요, 사실 처음에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하느냐가 그 남은 관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대부분 남성분들이 좀 리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게 호구조사나 면접이 될 경우가 많아요. 집은 어디 사세요? 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그다음에 취미는 뭔가요? 뭐 이렇게 하다 이제 할 얘기 없으면 서로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화하실 때는 상대방이 뭔가 그 상황에 맞았을 때 적절한 상황에 맞는 질문법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실게요. 자, 남자분이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뭐 식당이니까 음식이 당연히 대화의 소재로 나와야 되겠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성분이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야. 그리고 표현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시는 성격입니다. 그럴 때는 글쎄요, 머리 극적극적 특별히 뭐 가린 음식이 없는데, 그리고 막 혼자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뭐 좋아하지? 뭘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막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생각해서 기다리는 동안 또 이제 썰렁한 분위기가 또 되고, 예, 왠지 그 자리를 일어나고 싶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는 약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법이 좀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열린 개방형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사이에 서로의 어색한 상황이 점점 더 깊어지겠죠. 이럴 때는 둘 중 하나 택이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다시 이렇게 질문하죠. 한식과 양식 중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약간 질문의 그 선택권을 좀 좁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받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뭐 한식보다는 양식이 좋아요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대화가 또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면 네, 양식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뭐 스테이크 어떠세요? 라고 했어요. 여자분이 네,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형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좀 매끄럽겠죠. 자, 이렇게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맞선을 보는 소개팅을 하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면접을 보는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갈등이 깊어졌어요. 감정의 골이 생긴 그런 대화 상황에서는 그런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방 하셨던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양자택일법의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이 사람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질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과정을 잘 해결할수록 돕는 해결 질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은 뭔가 토론이나 어떤
포럼을 할 때,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직접 질문법이죠. 상대에 대해서 뭔가 공격할 사안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으로는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 고객 응대나 고객 접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시면 좋은 질문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굉장히 피부 탄력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고객님 되게 젊으셨을 때 예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 효과를 원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또는 고객님이 방문해 주셨을 때, 고객님 혹시 뭐 타고 오셨나요? 뭐 지하철 타고 오셨나요? 아니면 자가용으로 오셨나요?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열린 질문을 함으로써 그 고객과의 다음 대화를 조금 더 깊게 좀 다양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 질문법은 뭔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황 질문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법에는 제가 6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화라는 게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상대방 또는 나와 다수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과 나의 감정, 견해, 가치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어떤 공식처럼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대화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질문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런 대화의 흐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다음 대화로 이어나가기가 조금 더 좋겠구나라는 그 개념만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굳이 무슨 숙제처럼 공부처럼 이런 게 있어? 이거를 내가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택일법 첫 번째 질문법이죠. 아까도 그 처음 만난 그 소개팅에서 한식 좋아하세요? 양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골랐던 것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나왔던 드라마 중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그 소지섭 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때 또 명대사가 나오죠.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이런 대사가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친 명대사였어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고 어떻게 보면 사랑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질문법식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로 멘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자택일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양자택일법이 좀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니까 그 사랑과 전쟁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바람난 남편이 있어. 그래서 그 남편의 애인을 찾아가서 그 본 부인이 그 바람난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양자택일법 대화를 많이 하죠. 내 남편에게서 떨어질래? 아니면 나한테 혼날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둘 중에 하나 골라? 안 그러면 너 혼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자택일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양자택일법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십니다. 저도 우리 아들한테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숙제를 이제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양자택일법 질문해요. 숙제 안 하고 선생님한테 혼날래? 아니면 숙제하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엄마한테 칭찬받을래? 이렇게 옵션을 걸어요. 그럼 아들이 알아서 숙제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양자택일법이에요. 자, 그러면 양자택일법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사례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실게요. 숙제 하고 선생님한테 인정받을래? 숙제 안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선택할래?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건데 좀 제한적으로 해서 그 다음 대화로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바람난 상황이어서 그 여자와 살든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가 둘 중 하나만 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훌륭한 양자택일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게 되게 포인트겠죠. 이런 긴급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 양자택일법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뭔가 힘든 상황에 있는 부부나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기할까? 아니면은 힘을 내서 열심히 할까? 이런 것도 좋은 양자택일법이니까 뭔가 사람을 쭉 끌고 가다가 딱 그 집중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양자택일법입니다. 자, 다음은 긍정질문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또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질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what이 아니라 늘 제가 how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날씬해지고 싶어요? 지금 뚱뚱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 수 있을까? 방법이 이제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친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굉장히 슬픈 상황이야.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내가 뭔가 위로를 해줘야 돼. 이런 상황이 이랬을 때도 그 친구가 물론 남친이랑 헤어져서 좀 슬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물론 화를 내겠죠. 하지만 이 질문의 어떤 효과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좋은 거를 찾을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그런 질문법이거든요. 그러면 뭐 또 다른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겠지. 뭐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질문은요 병원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환자가 뭔가 힘을 내야 되고 좋은 그런 치료 결과를 원할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환자님 다 나으시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 질문법입니다. 그러면 네, 빨리 걷고 싶어요. 빨리 일상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상상하게 되잖아요. 일상생활 하는 나를. 그러면은 빨리 내가 그런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치료 과정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 질문법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우리 일상이 어떤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해결하고 선택하고 뭐 이런 것인데 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어지간한 갈등 문제가 대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 육아하실 때 아이와 대화에서도 아이가 뭔가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 왜 그거밖에 못해? 라는 것은 별로 의미도 없고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도 그럼 이런 어려움이 있어? 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긍정 질문법인데요. 이번에는 뭔가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질문법입니다. 대접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약간 칭찬 같은 질문이에요. 예, 고단수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실게요. 첫 번째는 진짜 볼 때마다 되게 피부가 예쁘시고 날씬해지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인데 이 못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건 당신 너무 잘하네요? 부럽네요? 칭찬합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보다는 조금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이렇게 뵐 때 보면 이것도 잘하시고 이것도 잘하시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뭐예요? 뭐 요즘 뭐 사기 캐릭터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이 질문 받아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어머, 와,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과 대화하실 때는, 어머, 헐, 대박, 와, 그랬어? 이것만 하셔도 대화의 80%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쩜 그렇게 늘 날씬하세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예쁘세요. 이런 것들 되게 좋은 질문법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와 어쩜 그렇게 옷을 잘 입으세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런 옷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저도 굉장히 그런 옷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질문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씨 오늘 저녁에 어디 좋은 데 가나 봐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되게 오늘 예쁘시네요. 좋아 보이시네요. 뭐 이거 이제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좋은 데 가나 봐요. 오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나 더 붙여주면은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겠죠. 벌써 말을 하니까 제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이 뒤에 이제 칭찬 하나가 옵션으로 들어가겠죠. 굉장히 이런 걸 잘하시는데 그 잘하는 비결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질문은요. 사람이 보면 약간 이성적으로 말을 하시는 스타일이 있고 좀 감성적으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좀 이성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논리적인 그런 스피치 스타일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제가 강추합니다. 제가 뭐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런 거를 되게 잘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굉장히 인정받고 그거에 자기가 특별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좋은 대답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신 분들에게는 이런 좀 구체적인 뭐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질문하시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해결 질문법이 있습니다. 해결은 뭐 말 그대로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결 질문법. 자, 첫 번째.
이 상황이 뭘까요? 뭔가 담배를 끊는, 그러니까 금연을 원하는 가족들의 상황이고, 이제 아빠가 뭐 담배를 좀 피나 봐요. 이랬을 때, 가족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담배를 끊게 된다면 가족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담배를 피는 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이 뭐 어디 병원에 가서 금연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했을 때, 내가 뭔가 달라진 행동을 했을 때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그러면 더 인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봐주겠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또 그렇게 금연을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도 될 것이고, 이런 게 이제 해결 질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땡땡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누구 씨와의 관계를 되게 어려워하시고 불편해 하시는데 여기에서 뭐를 좀 변화 주시면은 어떤 관계가 달라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하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 질문법 중에 또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질문법인데요. 지금 환자님, 지금 통증을 숫자 0에서 10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강도에 해당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이 통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약을 처방한다든가 그 다음 진료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해결 질문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질문을 안 하고 얼마나 아프세요? 대충이요. 그럼 뭐 얼마나 아픈 건지를 강도를 알 수가 없어서 하다못해 뭐 항생제나 이런 거 하나 그 처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강도를 가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해결 질문법은 뭔가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어야만 할 때 많이 쓰시는 해결 질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글쎄요, 뭐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원하는 어떤 진로나 학업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또 네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건데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볼까? 또는 네가 어떻게 보일까? 뭐 하여튼 이런 식의 대화를 흐름으로 하시면 또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직접 질문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감정 표현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터졌어요. 더 이상 숨기면 안 되는 상황이야. 참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직접 질문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그래서 당신이 바라는 게 원하는 게 뭐야? 그냥 직접적으로 둘러서 하지 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화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대화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말을 주저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여자들의 수다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은. 자, 이랬을 때 항상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목적을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배가 산으로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원할 때 당신이 그래서 바라는 게 뭐야?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물어보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 불편하니? 이것도 이제 어떤 불편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 거죠. 뭐가 불편하니? 내가 어떤 거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당신이 화를 내서 불안하고 무서웠어. 이유가 뭐야?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화를 내고 뭐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차분하게 눌렀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서 무서워. 이유가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질문은 뭔가 강연을 할 때나 상대방의 어떤 성장을 좀 끌어올릴 때 쓰는 그런 좋은 질문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힘든 순간마다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질문법도요,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사랑이 싹트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직접 질문법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어? 또는 되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나 뭐 그런 순간이 언제야? 그러면 이제 서로 진중한 대화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서로 또 깊은 대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골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개방형 질문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 그리고 또 고객하고의 상황이라면 내가 이 고객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서 더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성과를 얻고 싶어요. 이랬을 때는 조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는 좀 국한되어 있는 처음에 좀 알아갈 때 질문이시고 좀 개방형 질문이 뭐냐면은 예스와 노와 단답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좀
그 다음을 연이어서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점심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질문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 네, 점심 김밥하고 돈가스 먹었어요. 아, 요 근처에 김밥하고 돈가스 맛있게 하는 데가 있나 봐요. 뭐 이렇게 블라블라 갈 수 있어요. 근데 점심 드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먹었잖아요. 네, 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점점점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방형 질문은 뭐냐면은 약간 육하 원칙 중에 하나를 포인트를 뽑아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 이제 뭐 먹었어요? 아, 그거 드셨구나. 아, 그래요. 그거 맛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 질문할 수 있을까요? 뭔가 직장 동료 간에 뭐 좀 담소를 나눌 때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고객 세일즈 하실 때도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라고 하면 자기가 보는 드라마 한두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그게 또 소재가 돼서 최근에 뭐 SK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 봐요. 그 드라마 재밌죠.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게 어떤 드라마가 하나의 소재로 계속 연이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하면, 뭐, 여기서 이제 나눠지겠죠. 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그러면, 아, 그렇게 오셨군요. 뭐, 차 가지고 오셨다면 뭐, 주차하는데 불편함 없으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대화를 연이어 나가시면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환자가 어떤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언제부터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이것은 고객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왔는데 탄력을 원해요. 이 고객님이. 그랬을 때는 아, 고객님 혹시 그 탄력을 원하시는 증상이 언제부터 그 탄력을 원하셨나요? 언제부터 피부 처짐을 느끼셨나요? 라고 하면 이제 그게 맥이 돼서 네, 제가 뭐 언제부터 급격하게 피부 탄력이 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뭐 맞는 시술을 권해주시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나으시면 무엇부터 하고 싶으세요? 요거를 눈치채셨겠죠? 병원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 좌절하거나 낙담하고 있는 원치 않은 상처를 받은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너무 좋겠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에 이렇게 발을 접질러서 약간 반기부스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들 되게 불편하지. 근데 이거 다 나으면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뛰어놀고 싶어.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빨리 축구하려면 이거 빨리 나아야 되겠다. 그럼 약도 잘 먹고 뭐 잘 쉬고 밥도 잘 먹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은요. 뭔가 상대방과의 더 깊은 또는 좋은 행동을 개선시키고 싶은 그런 행동,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또 좋은 질문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황 질문법인데요. 이것은 눈치껏 하는 질문법입니다. 네, 사람마다 이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래서 크게 좀 두 가지로 보면은 말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요. 말의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의 속도가 느린 사람은 행동도 빠를 가망성이 높고요.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이 빠를 가망성도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말이라는 게 내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나 속성에도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의 속도가 빨라요? 표현도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되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사이라고 했어요. 뭐 결혼 기념일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9월 10일 결혼 기념일인 거 맞지?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말의 속도가 되게 느리고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는 배우자예요. 그러면 약간 신중하게 물어서 약간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글쎄 무슨 날일까? 맞춰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스피치 방식에 맞게 질문을 하는 것은 특히 여러분들 고객 접점, 고객 응대, 영업, 세일즈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센스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관심사, 취미, 호불호를 파악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폭넓은 좀 이거는 개방형 질문인데요. 뭐 주말에 주로 뭐 하고 지내세요? 네, 영화 봐요. 집에서 쉬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주로 영화는 어떤 거 보세요? 요즘 뭐 어떤 영화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이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관심사나 취미나 호불호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이성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정보를 좀 내가 더 알고 싶어.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어. 뭐 이럴 때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상황 질문법 하나 더 해볼까요? 처음 만난 사람, 뭐 소개팅, 아니면 면접, 또는 뭐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질문이에요.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 스몰 토크 다 들어보셨죠? 뭔가 그 대화 앞에 완충작용을 하는 쿠션처럼 조금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작은 대화를 스몰 토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 소품, 패션, 뭐 이미지 이런 걸로 스몰 토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좀 더 좋은 게요. 나의 단점을 먼저 오픈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 선생님은 이런 거 참 잘하셔서 굉장히 부럽네요. 예, 저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날씬하신데, 그렇게 날씬한 비결이 뭐예요? 저는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이랬을 때. 그러면 내 상대방이 굉장히 또 질문 받았지만 기분 좋은 질문이잖아요. 인정받고 그런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뭐 예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연예인을 닮았다고 하면 좀 더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죠. 탤런트 송민아 씨를 닮았네요. 이랬는데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20대 때 이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넣었습니다. 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살이 쪄서 고민인데 날씬한 비결이 뭐예요? 굉장히 날씬하고 예쁘세요. 저 좀 닮고 싶어요. 정보 좀 알려 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약간 세일즈나 영업하실 때 많이 쓰이는 뭐 예스 토킹 기법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을 때의 질문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작은 예스가 쌓여서 큰 예스를 부른다라고 해서 이거 어떠세요? 이거 이렇죠. 이거 이러시죠? 라고 해서 상대방이 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해서 예스를 반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질문만 하다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결론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상태로 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홈쇼핑 보시면은 네, 고객님 여름철에 더우시죠? 네, 뭐 한 번에 해결되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게 다 예스 토킹이에요. 맞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사게 되죠. 자, 그래서 질문 보실까요? 가격이 저렴한 게 좋으시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계속 고객을 꼬실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죠.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게 좋으시죠? 그렇죠. 유행하는 것보다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 찾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제품이 가장 적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스 토킹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세일즈 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 가족이나 좀 친밀한 관계에서도 요걸 잘 활용하시면 정말 대화의 고수가 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는 남녀야.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이걸 유도해서 이 질문을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렇게 원하는 거를 하게 되고 싶어. 뭐 이럴 때도 이런 예스 토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질문법의 또 하나로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 뭔가 대화의 방향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대화를 뭔가 정리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얘들아, 저기 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니? 질문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죠. 이거 어떤 토론, 그러니까 포럼이나 뭔가 어떤 그 토의나 토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질문법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것은 거절을 매너 있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상대방이 좀 민망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아니에요, 싫어요, 안 합니다 라고 하면 또 상대방이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이걸로 좀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절을 어떻게 보면 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좀 둘러서 표현한 거죠. 저 안 해요, 싫어요, 뭐 이런 것보다는 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매너 있게 하는 그런 질문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남은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실습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잘 질문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대화의 고수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